아태계의 달을 맞아 퀸즈검찰청이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페이스북 가짜 차량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강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TA가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등지에 전기버스를 도입합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개발 확대를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5월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14일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150여 명의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캐츠 검사장은 이날 퀸즈 검찰청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검사장에 선출되자마자 가장 먼저 검사들이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만큼 커뮤니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an office that believes in community. We are an office that believes in being out there. I believe in prosecuting those individuals who carry guns into our borough and then rob our stores and that, by the way, walk into someone's home and say they have a right to stay there even though they're squatters. We prosecute those too. But at the same time, be in the community and learn what is needed. Not to tell you what you need, but to learn what is needed. And that's why we are all here tonight. 김명미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회장은 퀸즈 검찰청이 주최하는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를 KCS에서 열게 돼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빌딩에서 우리 한인의 랜드마크에서 AAPI,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 Heritage Month를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이 정말 메인스트림에 가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캐츠 검사장은 이날 행사 기조 연설자로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 검사로 선출된 랜달 T. 잉 판사를 초청했으며 린다이 뉴욕시 의원의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중고 차량 딜러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목을 조르고 쇠방망이와 총기로 위협하는 등 잔인하게 강탈한 용의자들이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중고 차량 딜러로 위장해 최소 11명의 피해자들을 잔인한 수법으로 강탈한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선 3월부터 지난주까지 브롱스와 퀸즈에 걸쳐 페이스북 마켓의 차량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조지 스미스 또는 아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올린 차량 광고를 통해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차량 거래를 위해 브롱스의 이스트체스터, 퀸즈 플러싱, 에덴월드, 페렘가든 등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3,000, 많게는 $10,000까지의 현금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또는 차량을 강탈당했으며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4월 8일 에덴월드에 차량을 거래하러 간 55세와 23세 남성은 강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3월 12일에 페렘가든으로 간 21세 남성은 목을 졸렸습니다. 3월 10일에는
36세 남성이 못이 박혀있는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기도 하는 등 이들의 수법은 잔인하고 치밀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TA가 최악의 공기질로 천식 골목으로 불리우는 퀸즈 아스토리아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등에 배출가스 없는 전기버스 60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어제 배출 제로 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대의 새로운 전기버스를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MTA는 연간 50만 미터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2040년까지 뉴욕시에서 모든 버스를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노리버 MTA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교통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독제라며 배출 제로 버스는 대기질 개선 능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 관계자는 나쁜 공기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노선이 가장 먼저 새 버스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천식 골목이라고 알려진 퀸즈 아스토리아 등 남동쪽 퀸즈, 라카웨이까지 가장 소외된 커뮤니티가 이번 도입의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전기버스는 올해 말까지 도입될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브루클린 해양터미널을 현대적인 항구이자 활기찬 복합 커뮤니티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뉴욕시와 주정부는 122에이커 규모의 브루클린 워터프론트에 9,5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브루클린 해양터미널에 8천만 달러를 투입해 7번과 8번, 10번 보도를 안정화와 보수, 터미널 운영을 위한 현대식 전기 컨테이너 크레인에 최대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 해안가를 따라 현대식 해안항구와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2년 연속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최악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월렛허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3년 비슷한 조사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커리어를 시작하기 최악의 도시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월렛허브는 미국 내 180여 개 도시의 상대적인 시장 강점과 전반적인 거주 적합성, 신입 일자리 가용성, 평균 월초봉, 주택 구입 능력에 이르는 26개의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는 총점 33.14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문적인 기회 순위는 182위, 삶의 질 순위는 17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입 일자리 가용성 부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애틀랜타가 65.84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올랜도와 솔트레이크 시티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렛허브의 카산드라 하피 분석가는 첫 커리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취업 기회가 많이 제공될 뿐더러 상당한 소득 성장 잠재력과 만족스러운 근무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시넷 USA가 미국 인구조사국과 인디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는 각각 학위 없이 구직하기 가장 어려운 주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되려는 공화당 인사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형사재판법정을 방문,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성추행입막음 의혹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재판이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지원 사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주 주지사,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비백 라마스와미 전 대선 후보,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이 법정을 방문,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또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은 나는 이 재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음모에 따른 엉터리 기소라고 못 받고 담당 판사와 가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버검주 지사 역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라마스와미는 검찰의 주요 전략은 배심원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굴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로 불리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무기로 변모했다며 정치적 재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들 인사들은 어제 재판이 끝난 뒤 맨해튼에서 열리는 거액의 모금 행사에도 참석, 총선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자신이 다니엘스에게 지불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트럼프 그룹에 가짜 청구서를 보냈다고 증언하는 등 이틀째 적나라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해결사 노릇을 하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코엔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법률 자문비 청구서를 보냈지만 이는 가짜 서류이며 내가 입막음을 위해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대신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엔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이 비용을 법률 비용처럼 조작해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횡령 및 서류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다니엘스에게 지급한 돈의 변제에 대해 논의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계 책임자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엔 변호사는 트럼프 그룹의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12개월간 매달 3만 5천 달러씩 총 42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 자문비 속에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의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엔 변호사는 2018년 4월 FBI의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전화 등을 뺏긴 뒤 충격을 받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며 안심을 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1억 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 3월 말 돈 세탁을 마쳤다는 사실이 유엔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북한이 최근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한 돈 세탁을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보안업체는 북한이 지난해 말 가상화폐 거래소 HTX에서 1억 4,750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지난 3월 가상화폐 믹스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훔친 가상화폐를 추적이 어렵도록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한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북한 정찰총국과 연결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에 돈 세탁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이미 지난 2022년 미국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회사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총 5,47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11건을 조사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자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는 그 이전까지 진행했던 조사의 결과로서 지난 10일 안보리에 제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 패널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플로리다주 올란도 북쪽 80마일 떨어진 40번 고속도로에서 농장 노동자를 태우고 가던 버스가 전복돼 8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칸소주 중부 벤튼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안모 씨 등 4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매춘과 사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시를 비롯한 각 지역 경찰서에 장비 현대화를 위해
당초 5천만 달러보다 2.5배 증액된 1억 2,7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퀸즈 플러싱과 어번데일, 스프링필드 가든 등 4개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신형 전동차인 M9 열차 202대 전량의 투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여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자연사박물관 큐레이터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검유류 포본 1,500여 개를 밀반출하려다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74세인 전설적 가수이자 작곡가인 스티비 원더가 아프리카 가나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싶다며 지난 13일 가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7분, 해지는 시간은 8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곡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